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77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12월 1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11월 3일입니다. 오늘 명시 경자년 무자월 갑오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갑오가 되겠습니다. 자,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은 간목이 되겠고요. 간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자월이 되겠습니다. 자월의 간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간 간목이라고 했고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천간 중에서 첫 번째 글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간목 일간들 대체적으로 보스 기질이 있고요. 좀 단단하기 때문에 좀 첫인상 자체는 좀 강렬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경금하고 달라서 간목 일간들은 대체적으로 좀 온기를 가지고 있다. 원래 목화라고 하는 것이 양이 되죠. 그 다음에 금수라고 하는 것이 음이 되고, 그래서 목화와 양과 음으로 나눴을 때 대체적으로 목화 일간인 사람들이 좀 온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금수일간들이 대체적으로 좀 약간 차갑죠. 성격 자체가. 물론 이제 이거는 일간만 놓고 봤기 때문에 뭐 경금일간들, 신금일간들, 수일간들이 다 차갑다 내지는 목화일간들이 다 따뜻하다 이런 건 아니고, 이거는 일간의 특성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전체적인 어떤 짜임을 가지고 어떤 성격 같은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주의 짜임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경금일간들도 온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개수일간들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일간만 놓고 봤을 때는 목화가 양에 해당이 되고요. 금수가 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성향 자체가 그러한 차이점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것으로 나눠보게 되면은 목이 된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목에 해당이 되지만 을목은 양이 아니라 음에 해당이 되는 음목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간목은 양목이 되고 을목이 음목이 된다라고 이 간단한 간단한 이론인데, 이 음목과 양목이라고 하는 이 글자에서 간목의 특성과 을목의 특성이 나타나는 거죠. 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음양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을 때 양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음은 양에 비해서는 약간 부드럽고 좀 유연한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양목인 간목 같은 경우는 좀 단단하다. 대신에 을목은 약간 부드럽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간목이 위로 높게 자라는 향천성을 가지고 있다. 이건 써드릴게요. 향천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늘 높이 이렇게 자라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간목 같은 경우에도 가지치기를 적당하게 해주면 위로 곧게 자라지만은 가지치기를 안 하면 옆으로 푹 퍼지죠. 특히 가수원에 있는 과실수 같은 경우는 너무 높게 자라면 농부들이, 과수원 하는 사람들이 나무를 관리를 하지 못하죠. 사과가 저기 20m 위에서 달리게 되면 그걸 어떻게 땁니까? 그 시골 같은 데 가면 이제 감나무 같은 경우에 그렇게 상업적으로 팔 거 아니고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라는 감나무들이 있는데, 그 감나무가 높은 거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거는 사람이 따기가 힘들죠. 그리고 다른 나무에 비해서 감나무가 이렇게 좀 약간 연약하다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잘못 올라가게 되면 나무가 부러져 가지고 낙상해서 다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목 같은 경우는 향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로 곧게 자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땅은 을목은 향천성보다는 옆으로 좀 이렇게 퍼지려고 하는, 예를 들어서 뭐 넝쿨 식물 같은 거, 호박 넝쿨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뭐 나무라든가 철새 같은 경우로 이렇게 엮어놔주면 그걸 타고 올라가지만은 그 호박 넝쿨 같은 경우 옆으로 쭉 푹 퍼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음목인 을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간목 같은 경우는 단단하고 곱게 자라니까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을 거예요. 그죠? 나무 같은 거죠. 고든 나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다라고 하면, 을목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볏짚 같은 것이 을목이 있잖아요. 근데 이 볏짚을 갖다가 기둥을 세우거나 하기는 좀 힘듭니다. 엮어 가지고 새끼줄을 만들어서 집시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끈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묶는 역할로는 쓸 수 있지만, 큰 제목으로서의 용도는 을목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그냥 꽃을 피우는 용도, 이거를 갖다가 목화통명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간목은 같은 나무라 하더라도 온기는 당연히 갑을목이 모두 가지고 있긴 하지만, 간목은 단단하고 좀 거칠은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을목은 간목에 비해서 좀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휘고 그러한 좀 습성을 가지고 있죠. 갑목은 좀 고지식한 반면에 또 을목 같은 경우에는 좀 엉겨붙는 습성이 있죠. 사람들은 왜 친구들이라든가 주변 사람들도 보면은 어떤 사람은 되게 고지식하고 자기 주관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되게 부드러우면서 착착 앵기는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을목일간일 수도 있고 다른 일간일 수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을목이라고 하는 특징이 고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는 꽃을 피우는 용도, 갑목 같은 경우는 제목으로 쓴다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동량지목으로 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이건 이제 이 설명이 이제 옛날부터 이렇게 비유를 해서 설명했던 것인데, 뭐 갑목이라고 항상 동량지목으로 쓰냐, 현대 명리학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새로운 이론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이런 합리성이라든가 타당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옛날에부터 이렇게 갔던 거를 좀 터득한 연후에 안 연후에 새로운 이론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이거 옛날 거 다 필요 없다라고 해서 다 집어치우고 그냥 이렇게 새로운 걸 받아들이게 되면 그야말로 이거는 좋지 못하다. 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문화라고 하는 것도, 우리 문화 옛날에는 우리 문화가 되게 촌스럽고 별 볼 일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를 터부시하고 미국 문화, 서양 문화를 많이 받아들였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아서는 그렇지 않죠. 지금은 사람들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우리나라 고추장, 된장, 그 다음에 김치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음악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의 창이라든가 이런 전통적인 음악 같은 것도 다시 발굴해서 그걸 다시 현대화하는 그러한 사업 같은 것도 많이 있고요. 뭐 그 인터넷 같은데, 유튜브 같은데 가면 창을 현대적으로 이렇게 응용해서 부르는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 창 자체를 모태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새롭게 만든 것은 아니란 얘기죠. 명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추구하고 새로운 어떤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은 옛 것을 토대로 그 위에다가 쌓아야 되는 것이지, 옛날의 것은 다 틀리다, 맞지 않다라고 해서 싹 없애고 새로 짓는 것은, 그건 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좀 옛날부터 했던 그런 기초 고서에 나왔던 것 같은 것을 토대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죠? 그것이 제 바람이고요. 이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월령, 갑목이 태어난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는 동절이죠. 즉 겨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거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게 되면 중동이라고 해요. 가운데에 끼어 있다라고 해서 중동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쉬운 말로 엄동설한으로서 매우 한랭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쉬운 말로 뭐 춥다는 얘기입니다. 얼음이 얼 정도로, 얼음도 영하에서 영하 밑으로 내려가면 얼지만은 영하 2도에서 어는 얼음하고 영하 10도에서 어는 얼음하고 30도 40도에서 어는 얼음이 좀 다르겠죠. 그렇죠? 좀 살 얼음 같은 경우는 사람이 밟고 가기가 좀 어렵고, 옛날 같은 경우는 강 같은 경우 여름에야 배를 타고 지나갔지만 겨울엔 강이 얼면은 그 강에 땡땡땡땡 좀 두껍게 얼면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어, 그 얼음을 밟고도 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엄청나게 추운 계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원래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수왕절이라서 기본적으로 오행으로는 수가 왕한 계절이지만, 자월이 동절이다 보니까 뭐예요? 수가 얼어있다, 얼음은 얼어있다. 물만 얼은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다 얼게 되죠. 땅도 얼게 되고요, 물도 얼게 되고, 모든 만물이 영하권으로 가게 되면 다 움츠려들게 되죠. 날이 추운데 여러분들 반팔 입고 나가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제 일단 그런 사람들이 어떤 부류가 있냐면, 군인들은 이제 건포 마찰이라고 해서 이제 체력 단련을 위해서 하지만은 일상 그거를 하루 종일 그렇게 하면 감기 걸립니다. 누구도. 그거는 체력 단련을 위해서 잠깐 하는 것이지, 겨울에는 항상 보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걸 갖다가 조후라고 해요. 차가운 것을 따뜻한 것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는 것을 조우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월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조우의 필요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엄동설월인 자월에 갑목이 태어나게 되면 뭐예요? 갑목 자체도 얼게 되죠. 겨울나무, 지금 밖에 나와서 나무를 보게 되면 이파리 또 다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나무 자체가 이제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봄, 여름에는 땅에 있는 물기라든가 영양분을 뿌리에서
빨아 올려서 줄기까지 올리기 때문에 이파리 또 생기게 되고 열매도 맺게 되지만은, 가을 겨울 되게는 기온이 차갑기 때문에 뿌리라 이제 줄기로 올라갔던 뭐 수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밑으로 내려보내게 되니까 나뭇잎도 말라버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과실도 이제 그만큼 성장을 안 하게 되죠. 그래서 가을 겨울에 나무는 성장을 멈췄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고요. 내지는 이제 명리에서 설명할 때는 성목, 다 자란 나무다,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래서 감목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제목으로서 동량지목으로서 이렇게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나무가 아직 다 자란 나무는 아니다 하더라도 가을 겨울 되게 되면은 성장을 멈추게 되니까, 이런 경우에 그냥 필요 없는 가지들을 그때 많이 잘라 주잖아요. 이걸 전지한다라고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야말로 다 자란 성목이 되었을 때는 나무를 밑둥까지 베어 가지고 그때는 그야말로 제목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용도가 있게 됩니다. 또 감목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에는 성목이 아니라 생목, 자라나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때는 또 꽃을 피우는 용도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원래 감목이라고 하는 용도라고 하는 것은 동량지목으로 쓰는 그러한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과 정화로서 그 조화를 맞추게 되는데, 감목이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엄동설환에 태어난 것이죠. 원령 자체가 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수는 뭐예요? 생하죠. 목을 생하는 그러한 오행입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뿌리를 배양을 하고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근거가 되죠. 나무가 물이 없으면 다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수라고 하는 것이 겨울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얼어 있기 때문에 수생목이 아니라, 이건 반대로 반극이 돼요. 반대로 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가 원래 목을 생화해야 되는데 겨울에는 물이 얼기 때문에 오히려 나무를 극한다. 쉽게 말하면 나무를 얼어 죽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이치가 가을 겨울로 넘어오게 되면 나무 몸체라든가 줄기에는 물기가 없습니다. 겨울에 얼게 되는데 몸체라든가 줄기에 물기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다 얼게 되면은 그 나무는 죽게 되는 것이죠. 자연의 이치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신이 만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살고 사는 어떤 이치가 대단하죠. 사람의 인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자연환경에 이렇게 적응을 해가는 그런 것들은 누가 이렇게 조화롭게 짜맞추듯이 이렇게 해놨는지는 되게 좀 경이롭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감목이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중요한 거는 물이 있어서 나를 생해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이 얼어가지고 나를 죽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자월은 뭐가 중요하다? 조후, 차가운 것을, 차갑다라고 하지 말고요, 굉장히 얼 정도로 엄동설환에 알랭한 기후를 갖다가 일단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월에 감목, 해월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축월도 마찬가지로 해잘 축월은 모두 동절이기 때문에 일단 화가 한 점은 무조건 있어야지만 나무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무가 얼어서 죽게 되죠. 그 다음에 감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절, 즉 가을이라든가 동절, 겨울에는 제목으로서 동량지목으로 쓰거나, 내지는 아직 자라나는 나무라면 전지를 해서 쓸데없는 가지들을 이렇게 좀 잘라내 주잖아요. 그래서 가을 겨울의 나무는 대체적으로 경금 같은 것을 이렇게 쓰게 되죠. 경금. 그래서 경금으로서 감목을 갖다가 작벌해 줘야 되는데, 경금은 그냥 쓰면 안 되고요. 경금이라고 하는 거, 이때 가위라든가 칼이라든가 내지는 톱이라든가 기계톱 같은 걸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경금, 그 도끼라든가 이런 칼날이 굉장히 날카로워야지만 전지를 하거나 나무를 벨 때 깔끔하게 벨 수가 있죠. 가을에 전지를 하는데 가위가 무뎌요. 그러면 전지가 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 경금을 쓸 때는 반드시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정화로서 경금을 갖다가 단련하는 그러한 용도가 있습니다. 모든 세 가지가 더 천건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병화가 지지로 올 수도 있어요. 지지는 뭐 사화로 올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정화가 지지로 오화로도 올 수가 있겠죠. 오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쓴다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용신으로 쓰는 것은 천간으로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고요. 지지에 있을 때는 공력은 좀 줄어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자월의 간목은 일단 화가 있어서 병화가 있어서 조우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우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면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고 정화로서 경금을 갖다가 단련시켜 주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는데, 해월의 간목하고 자월의 간목은 다른 게, 해월은 간목이 원령인 해수에 통근할 수 있지만 자월은 간목이 자에 통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간목 자체가 약합니다. 그래서 뭐 인목이라든가 묘목 같은 것에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나무는 작은 나무가 아니라 큰 나무이기 때문에 큰 제목으로 쓸 수도 있다. 그래서 간목의 뿌리가 튼튼하냐 튼튼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또 그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좀 달라지겠죠. 간목이 뿌리가 튼튼하면 큰 나무가 되는 거고, 뿌리가 약하면 뭐야, 잔나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잘 자라게 되면 화목으로밖에 쓸 수 없는 것이고, 큰 나무일수록 큰 기둥으로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은 간목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되겠고, 자수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양수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걸 놓고 봤을 때 양목인 간목이 음수인 자수를 월지에서 봤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목을 생한다라고 해서 이거는 인성으로 하는데, 양대 음이니까 이거는 정인이 되고 정인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인격이라서 월지의 수가 있으니까 사람 자체는 되게 수더분하고 착하고 인자하고 그렇게 되지만, 오히려 화가 없이 수가 너무 많게 되면 반대로 사람 성향에 모질어지고 오히려 이기적인 사람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수가 너무 많게 되면 인성이 너무 많게 되면 오히려 좋은 점보다는 인성에 대한 폐해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정인격이지만 사주 자체가 한랭하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조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고, 연지를 보게 되면 다시 자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원령만 가지고는 수가 많다라고 보진 않지만 기호는 하강되어 있다. 근데 월지를 빼고 타 간지에서 다시 수를 보게 되면 이때는 기호는 더 하강하게 되고요, 물은 많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화가 없는데 물이 많아지고 기호는 더 하강하게 되면 나무가 더 얼게 됐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요. 연간에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금을 생해주는 역할, 내지는 또 간목이 좀 뿌리가 튼튼하더라고 하면 경금으로서 뭐예요, 무토를 작벌하는 용도로도 쓸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화가 있어 주어야지만 경금의 용도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고, 화가 없으면 저 경금은 수를 생해서 더 춥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죠. 자, 월간에 보게 되면 무토가 있습니다. 무토는 수를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무토 자체로 조우할 수는 없습니다. 또 금을 생해주는 역할도 하게 되는데, 일단 이 무토 자체도 아직은 뿌리가 없죠. 근데 이거 무토는 일지 있는 오화를 보기 때문에 오화에 뿌리를 둘 수는 있습니다. 이거 무토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 오화가 무토한테 인성에 해당이 되고, 무토는 오화에 뿌리를 둘 수 있는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 오화 가지고 조우를 하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오화 가지고 경금을 단련하는 오중의 본기가 정화니까 뭐 정화 가지고 전혀 조우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조우를 할 수는 있는데 매우 부족한 조우를 할 뿐이고, 이렇게 경금을 단련한 용도는 오중에 있는 정화로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문제가 뭐냐면 좌우상충하기 때문에 오화가 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화가 깨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토의 뿌리도 날아가는 것이고요, 오화로 경금을 단련할 수도 없겠고, 오화로 조우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인성이 병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핵심은 오화가 있어야 되는데 오화가 없죠. 또 한 가지, 간목이 수의 생존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간목이 지지로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 사주는 뭐예요? 일간이 왕한 사주일까요? 약한 사주일까요? 인성이 두 개니까 왕하다, 그게 아니고요. 일단 일간이 왕한 거하고 인성이 많아서 일간이 생존을 받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좀 구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일간이 그렇게 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도움이 됐을지 생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볼 것인데, 자월의 간목이 왕할 것 같지만 왕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오화를 받지만 좌우상충이 돼서 오화가 깨져 있기 때문에 조우도 안 돼 있고 일간의 세력도 매우 약합니다. 물론 이제 경금 자체도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 경금이 어느 정도의 용도가 있을지는 저도 의문이지만, 이런 경우는 좀 대운에서 이제 받쳐줄 수는 있겠지만은 사주 원국에서는 뭐예요?
화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 어느 정도 뿌리는 좀 있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급선무가 되죠. 이런 상황에서 그냥 경금만 뿌리를 얻는다? 이거는 결코 좋지 않죠. 그래서 생시에서만큼은 목화를 보는 것이 더 필요하고 금수를 보는 것은 결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화를 볼 수 있는 것, 병인정묘시, 기사시, 경호시 요 정도 목화를 볼 수가 있는 생시가 되는데, 그래도 이 중에서 가장 쓸만한 것을 보면은 병인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병화로서 조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목이 있기 때문에 간목이 뿌리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근데 인호 회곡, 인호가 인호술 회곡이죠. 원래는 인오술 화국을 짓게 돼서 좌우충이 봉합이 될 것이냐, 충이 해소가 될 것이냐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좌우충이 되기 때문에 인오합은 성립이 되지 않고요. 그냥 인중에 있는 병화가 천간에 투출하고 간목이 뿌리를 얻어서 조군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화가 깨져 있기 때문에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는 크게 없겠고요. 무토가 있어서 경금을 어느 정도 생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묘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좌우충 돼서 오화가 깨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정화가 있는데요. 이 정화도 오화가 깨져 있기 때문에 정화의 뿌리는 매우 약하고, 묘목이 있기 때문에 간목은 뿌리를 얻을 수 있지만 화를 생하는 것은 좀 부족하죠. 이런 경우에는 운이라도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임신개요시 들어오면 어떨까요? 임신시라든가 개요시, 임신시만 한번 보도록 하죠. 임신시가 되면 경금은 뿌리를 얻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자월에 자수까지 있는 상태에서 신금에 뿌리를 둔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거의 뿌리가 약한 간목이 수다목부 뜰 수 있다, 수다목부가 될 수 있겠죠. 무토가 있어서 수를 제할 수 있느냐? 이 무토도 좌우충돼서 우화가 깨져 있기 때문에 무토도 뿌리가 매우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생시에서 금수를 보는 것보다는 목화를 보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